안녕하세요. 저는 셀리버리 신학개발연구소 자원문나입니다. 우선 한빛자 온라인 세미나에 연사를 초청해 주시고 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올해 4월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스에 제가 저희 팀과 저희 회사의 연구소 그리고 공동연구 팀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게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저희 셀리버리 회사에서 지금 퇴행성 뇌질환 후보 물질로서 ICP 파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는 파킨슨 치료제로서의 기전과 효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파킨슨 디지즈라고 하는 거는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굉장히 프로그레스가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환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뇌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뇌의 일정 부분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임상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로 파킨슨 이 환자들은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 서브스텐셜 나이그리아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운동 기능을 주로 관장하는 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31억 명 정도가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계속 커가고 있지만 아직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고 증상 완화제들이 치료제처럼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으로는 이 병리학적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이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것, 그런 여러 가지 톡신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소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 치료하는데 이 신경세포의 보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따 저희 데이터로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한 15년 정도 되면은 이게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브스텐셜 나이그리아에 있는 이 뉴런에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백질들이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응집이 되거나 그것들이 퍼져나감으로 함으로써 이 신경세포 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파민의 농도가 낮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운동 능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디멘시아까지도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떤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서지를 못한다든지 흔들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천천히 나오다가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뤄가는 현상이고 노령화 사회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논문에서, 참고 논문은 이제 뒤에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고요. 참고 논문에서, 있는 것들이 제가 좀 스토리를 좀 개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진단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하는 시기는 보통 이미 신경세포가 70%에서 50%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소실하거나 살아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는 전혀 환자들은 심통을 느끼지 못하고 뇌 사진을 찍어보거나 진단 마커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일부의 단백질이 비정상 형상 올리고모 형태라든지 아니면 피브릴 형태로서 정적 미스폴드 되어 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 브레인의 특정 활성들이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는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미 진단이 돼서 증상 완화제든 치료제든 쓰게 되면 그 치료에 따라서 증상이 모터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신경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죽어가는 현상을 막지 않으면 당연히 모터 디스펑션도 일시적인 회복 빼고는 정상적인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킨슨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퇴행성 뇌질환의 공통적인 부분이 이 세포 소기관과 이 단백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던 단백질이 유전적인 팩터, 예를 들면 파킨슨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유전적인 리스크 팩터 3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알파시뉴클라인이라든지 핑크원이라든지 파킨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유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한 1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안 좋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던 단백질들이 형태가 변하거나 서로 뒤틀리면서 들러붙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역시 올거넬에도 들러붙게 되고, 또 예를 들면 뭐 마이토콘드리아들, 세포 소기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든지 프로테아좀, 라이소좀 같은 부분에 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디스펑션을 일으킴으로써 제대로 된 프로테인이 제거되거나 소설지지 못하고, 또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신경세포가 점점 활성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톨로지로 보게 되면은 루이바드라고 하는 어떤 스테이닝 이거는 참고 레퍼런스인데, 굉장히 큰 응집체 형태를 세포 내에 갖게 되고, 또 밖으로도 프리온처럼 이렇게 전파를 해서 여러 가지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신경 세포들부터 천천히 죽어간다고도 연구 논문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어그리게이트의 청크 사이즈 되는 애들을 스테이닝을 해봤더니 포스폴레이트 되어 있는 알파시뉴클레인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알파시뉴클레인이 뭉쳐서 세포가 죽게 되는지, 또는 살려고 이거를 뭉쳐서 세포 안에다 구석으로 몰아넣는 건지는 아직까지 규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변형이 충분히 이 패솔로지에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는 단백질은 파킨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파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세포 인트라셀룰라 에어리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유비키틴, 잘못된 단백질들이 유비키틴이라는 물질을 갖고 인지를 하여서 정상적으로 세포 클리어런스 시스템, 뭐 프로테어자든지 오토파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제거하거나 또는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류에 관련되어 있는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로 엔자임으로 있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작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디스펑션 되거나 또는 너무나 잘못된 단백질들이 세포 내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때 양이 적게 돼서 이것을 리플레이싱을 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후보물질을 개발한 것이고요. 이 파킨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 아무 때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핑크원이라는 도우모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세포 안에서는 얘네들 이렇게 데그라데이션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미토콘드리아가 달라지면 이 아우터 멤브레인에 핑크원이 도킹이 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의 파킨이 이 유비키틴을 붙여가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제는 아프구나, 얘는 이제 없애주고 새로운 마이토콘드리아 재상을 시는 이 향상성의 원리가 세포 내에서는 유지되게 되고, 이런 이 파킨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여야지만 신경세포가 천천히 죽어가는 현상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파킨이라고 하는 건 여러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구조가 거의 밝혀지고 있고, 액티베이션 프로세스도 이제 학계에서 거의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링1이랑 링2라는 어떤 되게 중요한 도메인들이 있고, 유비키틴을 받아서 유비키틴을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여주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멀티 도메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브레인이라는 타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파킨슨 디지즈는 그 브레인이 굉장히 딥티슈에 있는 부분에 어떤 신경세포가 소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신약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물질들을 이 타겟에까지 전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허들이라서 많은 빅파마나 바이오텍에서 좋은 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BB라고 하는 거는 다른 블러드 베슬과는 좀 다른데요. 뭐 다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블러드 베슬에 굉장히 많은 블러드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데, 이 블러드 베슬이 다른 조직에 있는 블러드 베슬과 조금 다르죠. 이 브레인이라는 자체를 이 전신의 서큘레이트 시스템과 조금은 분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리지드한 스트럭처, 셀 베이스드한 리지드 스트럭처를 이 블러드 베슬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입 정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락킹되어 있고,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리지드한 형태의, 저희가 어떤 양리물질을 넣었을 때 이 물질이 실제적으로 신경세포까지 가는 데는 첫 번째 베리어로서 정맥주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에 이 특별한 리셉터 미디에이트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한 시스템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즈가 작은 애들까지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치료제 개발에 허들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어드레스 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제가 딜리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몰리큘 딜리버리 위해서 저희 회사가 지금 개발한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 이름은 테라포이리카 시스템 딜리버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TSDT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명명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미디어라든지 어떤 특정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멤브레인에 페네트레이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짧은 펩타이드를 통해서 멤브레인을 다이렉트로 뚫고 또 나가고 뚫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또는 엔자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엔도사이토시스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펩타이드는 기본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그 특징을 가지고요. 또 이렇게 밴딩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순간적으로 이 그 하이드로포빅시티의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구멍을 뚫고 나가고 하는 물건들을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고 또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서 신경 세포를 타겟하는 영리물질 전단 시스템으로까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스몰 몰리큘 같은 경우에는 퍼미어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전송 능력에서 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에 굉장히 뭐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든지 또 프로테안이라든지 또 뉴클리릭 애시드 뭐 ASO 같은 것들은 다 굉장히 좋은 펑셔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타겟팅과 저게팅 그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의 허들은 딜리버리가 잘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중항체를 개발한다든지 또 뭐 여기에 또 다른 셔틀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좋은 치료제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P라고 하는 것이 셀 퍼미어블 펩타이드라고 해서 여러 그 연구 집단에서 그룹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뭐 카타이온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펩타이드와 저희가 비교 실험을 하였을 때 그 어드밴스드 마크로모레큘 트랜스덕션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TST의 키 펩타이드가 부착된 그 카고에서는 딥티슈까지 좀 더 우월한 티슈 퍼미어빌리티를 보여줬고요. 저희의 이제 중요한 타겟인 브레인의 저희가 얼마나 잔존하는지를 검색을 하였을 때 웨스턴 블락과 인버스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BBB 페네트레이션과 티슈 퍼미어빌리티를 정량적으로 예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카고가 있으면 그 카고에 단순하게 그 퓨즈를 시켜가지고 AMTD라고 하고 있는 세포 퍼미어블 펩타이드를 부착을 시켜서 세포를 들락날락 함으로써 시스템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한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디그라데이션 되거나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달리 다이렉트 페네트레이션의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들락날락 셀-투-셀 트랜스퍼가 된다. 그것이 결국 시스템 딜리버리를 패실레이트 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BBB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도셀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뉴런 안으로 그러니까 많은 병리학적 물질들이 결국은 뉴런 안에서 계속 제너레이트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BBB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그 뉴런 밖에 있는 패톨로지컬 타겟을 주로 잡는 부분이고 계속 안에서 생성되는 부분까지 들어가려면 뉴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2차 허들까지 들어가려면 또 2스텝, 3스텝, 멀티스텝으로 페네트레이션 어빌리티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간편하게 어드레스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좀 제작을 한 동영상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athological alpha-synuclein aggregates are found in the brain of Parkinson's disease patients, and it is known to be a main risk factor of Parkinson's disease. The aggregated alpha-synuclein damages and ultimately leads to deaths of neuronal cells. The aggregated alpha-synuclein is transmissible and it spreads to different regions of the brain. Cellivery is developing a drug candidate targeting Parkinson's disease, namely improved cell permeable Parkin, ICP Parkin.
ICP-Parkin can penetrate not only the blood vessel, but also blood-brain barrier called BBB. BBB is a highly selective tight junction between endothelial cells forming the capillaries, and it separates the circulating blood from the brain. BBB is known to be a major obstacle for other drug candidates to penetrate. However, AMTD fused or conjugated cargo can cross BBB via directly penetrating endothelial cells of the BBB. Unlike bispecific antibody, which binds to receptor on the BBB to induce receptor-mediated transcytosis, to cross BBB, AMTD cargo directly penetrates BBB without any receptor. Once ICP-Parkin crosses the BBB, it travels cell to cell until it reaches to a substrate or aggregated protein produced in the cell. It can rescue the dopaminergic neurons by removing aggregated alpha-synuclein in both intracellular and extracellular space in the brain.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 ICP 파킨이라고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거서 이제 컨셉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ICP 파킨의 임프루브드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계속 파킨 이 후보 물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개선된 물질이고, 이 ICP 파킨이라는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과, 그리고 BBB 퍼미어블리티, 그리고 뉴로널 인터널 딜리버리, 그리고 모드 오브 액션, 그리고 프루브 오브 컨셉 이피커시까지 논문을 게재를 하였고, 그 과정을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CP 파킨이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TSDT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짧은 펩타이드 여러 종류를 스크리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솔루블라이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솔루블라이트 도메인을 역시 퓨즈를 시키고요. 저희가 이 여러 가지 그 AMTD 중에서 그 퍼미어블리티라든지 솔루블리티라든지 저희가 이제 이콜라이에서 정제 분리 과정 거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퍼미어블리티, 그리고 여러 가지 인비트로 모델에서 그 톡시시티와 그리고 셀 서바이빌리티를 비교 검증하여 랭킹을 매긴 다음에 최적화되어 있는 번호를 선정하여 그 524번이라고 하는 AMTD를 선정하여 카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ICP 파킨은 이콜라이에서 제가 아까 정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노모로 퓨리파이드를 하여가지고 그 DLS나 CD를 통해서 호모제니시티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을 하고, 이제 이것이 사실 그 이콜라이 정제를 하면 뭐 들러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멀티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노모로 정제하는 과정을 옵티마이제이션해서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고, 인비트로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 뭐 뉴러널 셀이라든지 셀라인을 통해서 뭐 팩스라든지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 통해서 우선은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AMTD가 셀 퍼미어블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카고나 여러 가지 그 도메인에 따라서 이 AMTD가 뭐 묻혀버릴 수도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로 세포 퍼미어블을 검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이 브레인에 들어갔다라는 걸 검증해야 되는데, 뭐 엘시미스라든지 그 다음에 엘라이저, 그 다음에 웨스턴을 통해서 저희가 그 타겟 조직인 서브스텐션 나이그리아를 뽑아서 뭐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시간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리고 디텍션 레벨에 따라서 조금 뭐 밴드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양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서 페이드 아웃되는 그런 양상을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브레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인비트로나 익스비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브레인에 찔러가지고 쥐에 찔러가지고 브레인을 섹션을 떠가지고 그 안에 그 뉴러널 셀 마커를 그러니까 더블 IF로 이제 스테이닝 한 건데요. ST나 SN이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파킨슨 질환에서 질환 모델에서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본 것이 뉴럴 마커, 이제 녹색이 ICP 파킨 인젝션 된 것인데, 이 ICP 파킨이 세포 안에, 실제로 신경세포 안에 들어가는 거를 정성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검증이고, 이제 최근에 뭐 내부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방법을 개선하고 있고 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그 도파미너직 뉴런 또는 뉴런 안에 들어가서 파킨이 실제적으로 미스폴드된 단백질을 유비키틴을 보여서 클리어런스를 시키고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까지 관련된 마커들에도 그런 프로테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까지 하여 세포를 보호를 한다는 그런 기전의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ICP 파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살짝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핑크 다시 한번 조금 가볼까요? 이 파킨의 구조 중에는 굉장히 오토락이 되어 있는 사실 오토 이니비트 된 구조인데 이 부분이 원래 핑크를 만나면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서 뒤틀리면서 링건 링2 부분이 오픈이 되고 유비키티네이션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속 유비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 큐가 있고 액션이 있는데 그 부분의 구조 인터미디트 폼이 생기면서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포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65번, 세린 65번에 피킹과 원가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인터레스팅하게 발견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검증한 거는 파킨과는 조금 다른 것을 실험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파킨과 실제로 핑크원과 인터랙션을 하였냐 아니냐를 이제 검증한 것인데 기존의 ICP 파킨이 아닌 것은 핑크원이 없으면 유비키티네이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핑크원이 들어가야 이제 구조적으로 변형을 더 할 수 있는 반면에 ICP 파킨은 뭐 도메인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형태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원이 있든 없든 뭐 액티비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검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 두 번째 비결을 보면은 저희가 여러 시리즈의 다른 모델을 실험을 해봤을 때 포스포릴레이션은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액티비티가 있다. 그래서 핑크원 너크아웃셀과 와일드타입에서 비교했을 때 액티비티 별 차이가 없었고 핑크원이 없이도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유비키티네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SI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두 가지 저희가 가설을 갖고 사이토 프로텍티브 액션을 검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마이토콘드리아가 중요한데 ICP 파킨이 BBB를 통과해서 들어갔었을 때 원자적으로 이거는 뭐 학계에서 파킨의 기본적인 액티비티에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스토리긴 한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에 뭐 마이로1이라든지 MF1, VDEC, 1 페리스 이런 페리스는 좀 다르긴 한데 요런 아이토 멤브레인에 있는 애들의 유비키티네이션을 붙임으로써 마이토콘드리아를 보쌈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오토파지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클리어런스하는 마이토파지라는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된다. 또는 기본적으로 그 없어진 마이토콘드리아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세소 생합성을 또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떨어졌던 ATP라든지 올라갔던 ROS를 조절함으로써 도파민 뉴런이 생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실험을 하였습니다. 가설을 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파킨을 쳤을 때 마이토콘드리아 프랙션에서 시작 파킨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마이토콘드리아 프랙션을 잡아서 파킨을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파킨 쳤을 때 들어간다는 것을 보았고 실제적으로 MPP라고 하는 뉴로톡신 또는 저희가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포텐셜을 뒤집어 놓는 그 디스처저 케미컬을 쳤었을 때 파킨이 좀 더 마이토콘드리아 더 디파짓 되는 현상을 봄으로써 제대로 된 곳에 가서 ICP 파킨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키티네이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브스트랙트를 셀에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다음에 파킨을 쳤었을 때 MG13이라고 하는 그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로 막았을 때 유비키티네이션 증가하는 이거는 이제 IP를 통해서 본 것인데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유비키티네이션을 볼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우터 멤버레인에 있는 굉장히 파킨의 웰로운 서브스트랙트를 각각을 다 실험 모델로서 세포 모델로서 검증을 한 것이고요. 좀 더 파킨을 쳤었을 때 이게 증가되는 양상으로 ICP 파킨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유비키틴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실제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가 마이토파지로 제거가 되는지를 봐야 되기 위해서 S3B 그 1과 2의 비율을 검증을 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토파지 스페시픽 다이 파킨을 쳤을 때 그 CCCP라고 하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MPP는 그냥 뉴로톡신이라고
그리고 CCCP가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스찰지로서 좀 더 정확한 기전이 가진 톡신이겠네요. 그래서 MPP는 이제 MPTP라고 하는 그 농약 성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톡신이고요. 그 CCCP를 쳤었을 때 이 노란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노란색 시그널, 그러니까 그린색 시그널과 빨간색 시그널이 오버레이 되는 것이 마이토파즈라고 저희는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킨을 쳤었을 때 그 빨간 시그널과 이 녹색 시그널, 그러니까 마이토파즈 시그널과 라이소즘 시그널이 코로컬라이즈 됨으로써 마이토파즈가 부스팅이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한 실험, 인비트로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마이토콘드리아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제네시스에도 파킨이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요한 단백질들이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페리스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스라는 단백질이 역시 유비키티네이션 ICP 파킨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바이오제네시스 마커들이 있습니다. PGC 알파 1이라든지 뭐 NLRF라든지 TFM이라든지 그런 TFAM이라든지 SDHA라는 것들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제 증가되는 양상들을 검증을 하였고, 톡신에 의해서 올라갔던 ROS가 떨어지고, 또 셀프 바이어빌리티가 도지 디펜던시, 톡신 디펜던시하게 떨어져 있던 것이 파킨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현상을 역시 인비트로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인비보 모델은 저희가 이제 뭐 마우스 렛 두 가지 모델에서 검증을 하였는데, 6OHD 이를 렛의 인젝션을 스트레톡식하게 인젝션을 하고요. 그 브레인에 인젝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는 도파미너직 뉴런이 굉장히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행동평가, 로터로드라고 하는 이 봉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트레이닝된 렛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ICP 파킨의 도지 디펜던시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검증을 하였고, 이때 이 도파민의 생성, 도파미너직 뉴런의 기본 액티비티는 타이로신 하이드로제이라는 그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 도파민을 생합성하는 그 중간 단계에 걸쳐져 있는 그 엔자임들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신경세포가 어느 정도 활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웨스턴이나 또 그 STS의 부분을 IF로 검증을 하였을 때 도지 디펜던시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도파민 레벨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전은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루이바드라는 것에 굉장히 메인 단백질이 여러 가지, 사실 루이바드인을 형성한 단백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단백질 중에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파 시뉴클레인이 정상적으로는 베지컬 트래피킹에 영향을 하고 있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패솔로지컬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포스포릴레이션이 된다든지, 뭐 올리고모, 그로 인해 올리고모 피브릴 또는 큰 청크를 하게 되는데, 이 베타시트 부분이 이렇게 엉키면서 큰 청크를 형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혹시 감소됨으로써 세포 보호 효과가 있거나 또는 축적 자체를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비트로에서는 뭐 다플랏이라든지 그 알파시뉴클레인 오버 익스프레션 한 신경 SHSY5I 셀라인의 포스폴레이트 폼이 증가되거나 올리고폼이 증가됐다가 파킨의 처리에 의해서 감소되고, 이게 이 형광 시그널이 여러 농도를 했었을 때 약간의 도지 디펜던시를 가져서 굉장히 패톨로지컬한 폼이 감소되는 모습을 뭐 웨스턴 블랏 또는 인슐로브 폼, 그리고 그 파킨의 그 펑셔널 부분을 뮤턴트를 만드는 네거티브 뮤턴트에서는 그런 어그리게이션이 줄어드는 현상이 조금 막는 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증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유비키틴 액티베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감소, 그러니까 패톨로지컬 감소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비보 모델에서는 좀 다르게 알파시뉴클레인 은 오버 익스프레션을 그 브레인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AAV 바이러스 뽕대를 넣어서 오랜 기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패톨로지컬 폼이 형성된 것을 보고, 이제 보시면 뭐 포스포릴레이트 폼이라든지 필라멘트 형들이 이렇게 브레인에 막 덕지덕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킨에 의해서 감소되는지를 검증을 하였고, 그리고 역시 그 알파시뉴클레인이 감소됨으로써 또 TH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검증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그 신경세포 도파미너직 뉴런의 액티비티에 백업에 중요한 영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뭐 포스트 몰템 어널리시스 행동평가에 의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컨클루전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 필드에서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즈 메커니즘도 언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동물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 환경적인 스포라딕한 PD에 대한 패토피지올로지를 재현할 수 있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고 그것보다 더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운동 능력이 소실되는 그 상황의 뉴런은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결국 한 번 잃어버린 운동 능력을 다시 치료제로서 치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운동 능력을 소실화할 때 굉장히 완벽하게 진짜 리버스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필드에 많이 알려져 있거나 또는 그렇게 인지되어 있던 것이 그 치료제를 적절한 시기에 넣어주기를 하면 뉴런이 보호가 되면서 운동 능력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어떤 부족한 단백질 또는 잘못된 단백질에 하이드로포빅 CPP라는 어떤 펩타이드를 달아서 세포 퍼미어블, 티슈 퍼미어블, BBB 퍼미어블, 뉴로 퍼미어블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신경세포에 어떤 디스펑션 되어 있는 올거넬이라든지 프로테인을 픽스하고 재성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그것이 PD 치료제로서의 포텐셜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논문에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주요 국가의 특허가 레지스터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연구는 여러 연구원들과 또 저희 파트너사인 일동제약이 또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조대웅 대표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의 자문위원, 얼룰리고요. 그리고 연구소장 최영실 박사, 그리고 여러 CNS 팀과 그리고 단백질 팀, 그리고 비리팀이 합작해서 이 연구를 하는데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저희까지 발표고요. 좀 더 플랫폼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